그 비경겁제의 출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인에서 나온 거죠. 인이 없었다면 내가 없죠. 그렇죠? 이 인이라고 하는 생명을 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힘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남는 거에서 우월성까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겁제까지 가는 거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보겠다. 다 그 능력을 갖춰보겠다. 그게 비견인 거고, 그 기질을 부모님한테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그 시대 환경이 부모님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부모님과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하고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사실은 친구 관계를 참 잘해야 돼요.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와 똑같은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갑자 일주인분이 옆에 갑오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나와 똑같은 에너지를 복사한 거죠. 주변의 환경을 내 거로 만드는 그 복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아바타.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로 나타나요? 배우는 거, 모방. 근데 이거는 정인이나 식신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순간 복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한다.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려운 말로 이런 게 있잖아요. 금목, 자흑, 유유, 상종. 그렇다면은 이 비경겁제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그 복사한다라는 게 좋은 점도 되게 많죠. 그런데 위험하기도 하죠. 뭘 복사했느냐 이거죠. 어떤 아바타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거죠. 겁제라는 건 뭐예요? 겁제라는 건 갑자일주인데 옆에 을미월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은 겁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을 장착했다는 것은 같은 목 에너지지만 음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이 합이 되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에너지 속성이 을을 만나니까 완벽한 목 에너지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럼 자신감 충만, 경쟁력 아주 빵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에너지니까 구별점, 차별점 이걸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존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나와 같은 존재가 뭐예요? 학교 가서는 친구, 동료, 회원, 경쟁자, 사회, 변화, 환경 이 자체가 경쟁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비경겁제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흡수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복사하는 힘. 공부해서 복사해요? 그냥 바로 복사해요. 바로 복사하는 거예요. 물론 비경겁제 자체는 인성을 흡수하는 힘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평생 공부를 하죠. 자, 나를 갖추어가는 원천이다. 어떤 에너지를 복사했느냐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비경겁제는 무조건 이렇다 이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노출이 돼서 그 환경을 어떻게 자기 거로 번역하고 복사했는지 그걸 보셔야 되겠죠. 비경겁제라는 속성은 뭐예요? 경쟁하죠. 태어나서 뭐 형제 자매랑 뭐 밥 먹는 거부터 행동하는 거부터 용돈 타는 거부터 다 경쟁을 하잖아요. 싸우기도 해요. 그렇죠? 다투는 거예요.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돕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협동심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회원들끼리 이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현실 참여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뺏고 뺏기면서 그런 쟁취 능력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닮고 모방하고 복사 능력이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우월성 쪽으로 가면은 겁제 기질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런 건 뭐예요? 생존 능력을 터득하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생활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비경겁제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의 생존 능력이에요. 자신의 생존 능력이에요. 자기의 생존 능력을 터득해 나가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빨리 구분한다. 자, 그래서 비경겁제 공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비경겁제의 성향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경겁제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에너지죠.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최적의 생존 능력을 내가 터득하는 거죠. 여기에 중심점은 뭐예요? 비경겁제의 중심점은 나죠, 나. 물론 배경은 뭐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죠. 여기에서 생존 능력을 내가 터득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터득한 방법이 최고예요? 남이 터득한 방법이 최고예요? 이제는 내가 터득한 방법이 최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비겁이 강해졌다. 그럼 비겁이 강해졌을 때 이 관성의 제약, 관성이 극하잖아요, 나를.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비겁과 관성, 힘의 균형을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힘의 균형이 깨질 때는 전체 질서라든가 법이라든가 이쪽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기질이 대단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권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강해지면 쟤를 한번 직접 공격해 볼 수 있겠죠. 욕심이 들어가고 과대 확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비견겁제가 너무 강해지면서 이 재성과 힘의 균형이 틀어지는 거, 이 시속 게임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향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팔자와 운에서 비겁이 강해질 때 이 사람이 이 제도권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근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주변 환경을 자기가 완전히 분석했다고 생각하고 과잉 투자가 들어간다든가 과욕이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겁과 식상과 인성의 힘의 소통. 내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인성의 그 간섭을 받기 싫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래 인성에서 나온 건데 그 인성을 이제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식상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월을 거치기가 싫은 거예요. 식상이 없다면.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요? 바로 제로 가고 싶죠. 바로 그냥 내가 쟁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겁은 발달해 있는데 식상이 너무 약한 경우에 이 사람은 분명히 바로 제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선은 비견겁제 성향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볼게요. 자,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찾아가는 거, 비견과 겁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 글자만 이해하시면은 비견의 속성은 거의 이해하시는 거예요. 비견이라는 것은 요 비자가 있죠. 이게 비교하다,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내든 신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주변 상황을 복사해서 흡수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들 비라고 보시면 돼요. 비. 근데 이제 어깨견자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그다음에 어깨 높이라는 건 뭐예요? 어깨 동무, 친구를 말하는 거죠. 주변 상황을 나와 동일시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동일시. 동일시한다. 그냥 동일시하는 게 아니네요. 견주어서. 갖추어 가는 거다. 자기의 존재를 갖추어 가는 거다. 그 다음에 같다라고 하는 생각. 복사하기 위해서는 같아야지 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에너지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죠. 따르다, 쫓다.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성장기 때 이 비견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이 성장기 때 얼마나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유상종, 금묵자흑, 친구 따라 어디 간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 상황이. 돕다, 편들다. 요 기질이 강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협동심, 그 다음에 같은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거, 협업, 회원, 그 다음에 조합,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팀, 모임,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미치다. 견주다, 비교한다. 견주어, 다툰다. 이거를 경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뜬다, 모방한다.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하다라고 쓰여 있죠. 모방하고 흡수하고 자신의 능력을 갖추어가는 힘인데 이것이 제3자가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일 수가 있죠. 그 안에서는 서로 경쟁하지만 흔하다.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여기서 멈추는 비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막 발전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 비견이라는 속성은 나중에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요? 오히려 차별성이 없어 보이고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자, 한마디로 뭐예요? 주변 상황을 자기 자신의 견주어 보다. 뭐처럼? 거울처럼, 아바타처럼. 그래서 복사하다. 자기 거로 만들다.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견의 모습도 대단히 달라지겠네요. 그쵸? 좋고 싫음이 분명한 사람이다. 비견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겁재라는 것은 비견과 함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죠. 근데 겁재라는 에너지는 내가 일간이 갑이라면은 을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을이라면은 갑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이죠. 갑 입장에서는 을이 겁재고 을 입장에서는 갑이 겁재예요. 그 두 개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목은 목의 완전체를 터득한 거고 화는 화의 완전체를 터득한 거고 겁재라는 것은 음양 속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존감이 약하겠어요? 강하겠어요? 엄청 강하죠. 상당히 멋있는 에너지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든 내가 뭐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음양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차이점을 찾아내는 힘이 강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싶다고 하는 욕심, 욕망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겁재는 그거를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겁재가 잘 발달해 있는 분들은 피나는 훈련을 한다. 쟁취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운동선수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해내기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는 힘. 남들이 힘들어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겁재죠. 겁재. 이 재라는 게 명리학에서는 뭐예요? 결과물이죠. 그냥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증을 거친 결과물이에요. 그거를 내가 뺏어 오겠다. 쟁취하겠다.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겁재예요. 비견이랑 이름이 좀 다르죠. 사회 결과물을 내 힘으로 갖고 오겠다. 그게 겁재예요. 그래서 비견을 적응하는 쪽이라고 본다면 겁재는 점유하는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갖는 쪽.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상황, 거기에서 상대의 뭐를 파악을 해야 돼요. 허점.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해내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 겁재가 관성과 인성, 재성, 식상 이런 거랑 조화로워야지 올바른 겁재가 되겠죠. 그냥 무조건 뭐 내가 누구를 이겨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이겨지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은 겁재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허점을 파악해서 점유하는 쪽으로 그 기술이 있더라. 여기서는 이제 가부를 예로 들어놓은 거예요. 비견겁재라는 게 자기 에너지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습득한 에너지의 그 자존감이 강한 에너지인데 너무 강하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궁합관계라든가 인간관계를 이해할 때도 이 비견겁재의 힘의 균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주팔자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나죠, 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있든 비견겁재가 없든 나한테 맞게 세상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 성향 비교를 열심히 공부해 놓으세요.